우연히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저와 같은 일들이 많다는 소리에 이곳 채널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얘기를 직접 내놓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잠이 안 오는 새벽 시간,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사연을 적고 있네요. 나름 당차고 멋있게 사는 제 인생에도 한 가지 흠이 있거든요. 물론 제 스스로 발을 넣게 된 흑역사 이야기라 누구를 원망할 순 없지만 다른 누군가는 저와 같이 괜한 아집을 부려 제 발등 찍지 말기를 바라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시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시던 어머니 밑에서 3살 많은 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저희 집은 다른 집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형편의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자식들 학업에 관심이 매우 많으셨다는 거죠.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가장 크고 공통된 관심 분야이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지만 저희 때는 사실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나마 강남 정도 가야지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을 때죠. 그런데 저희는 유치원생 때부터 아버지의 교육관에 따라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버지께서 수학이나 영어 공부를 알려주시면 어머니께서 집안에 저희와 같이 계시는 동안 저희가 모르는 것과 복습을 도와주셨죠. 다른 분들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며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너무 당연하게 해오던 거라 힘들지는 않았어요. 공부와 숙제를 다 하면 밖에서 놀 수도 있었고 또 엄마와 아빠께서 같이 관심을 주셔서 오히려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 양과 과목도 많아졌고 시험 등수에 대한 압박도 점점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학교에서는 우등생으로 좋은 대접을 받았고 좋은 성적에 대한 보상도 따랐기에 불만은 없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언니가 워낙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혹여 공부를 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부모님을 제외하고도 의지하고 편하게 물어볼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원하는 다른 부모님들의 목표도 똑같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매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압박감은 심해졌어요. 하지만 목표인 대학을 진학 후에는 모든 게 편해질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다 언니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우리 가족 모두 소중한 구성원이던 언니가 세상을 떠난 것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너무도 허망해 하셨어요. 그 사고 뒤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로 보장된 자식의 미래가 아니라 당장 가족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평일 잠시라도 가족들 다 같이 바로 앞 공원에서 산책을 가길 원하셨고 시간이 나면 여행을 하며 추억 쌓기에 바빴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변화가 조금 어색했어요. 습관처럼 해오던 공부와 성적에 대한 압박을 저 스스로 놓지 못했죠. 거기다 언니를 잃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마음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학업에 더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언니와 부모님의 목표였던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목표로 한 대학을 들어가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된 것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은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주변 고등학교를 뒤져도 몇 없는 서울대생이었기 때문에 입학 전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고 보니 저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도 공부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저는 10페이지를 공부한다면
그 친구들은 20, 30페이지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거기다 놀기는 얼마나 잘 노는지 저와 비교가 많이 되더군요. 이곳에서 저는 평범한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창시절 내내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고 찾는 방법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또 수능 성적에 맞춰간 전공 또한 저와 맞지 않더군요. 스스로에게 의문을 표하게 된 저는 부모님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학교 1년만 휴학하고 제가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왜? 학교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 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욕도 생기지 않고요. 그럼 당연히 네 말처럼 해야지. 꼭 무엇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1년 내내 집에서 푹 쉬어도 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잖아. 가끔은 쉬면서 재정비도 하고 그래야지. 아빠 엄마는 네가 무엇을 하든 다 따를 테니 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행복한 일 하렴. 그렇게 1년 동안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제가 무엇인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자 엄청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바로 해보고 싶었죠. 서울의 유명한 곳을 다니며 구경하던 저는 제가 디저트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당연히 좋았는데 배합이나 장식 같은 걸 직접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디저트 가게 아르바이트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매장 앞에서 음료 제조와 응대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괜히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사장님 옆에서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제가 관심이 있다는 말에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셨죠. 직접 디저트를 만드는 일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했고 어려웠지만 그만큼 더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결국 휴학 기간 내내 디저트 가게에서 일을 하며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렵게 들어가게 된 학교를 중퇴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휴학을 하면서 다시 돌아갈 곳을 남겨둘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나약해질 것 같더라고요. 배수의 진을 치기 위해서라도 중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파티셰를 목표로 삼고 일본 제과학원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도 일본에 남아 경력을 쌓아가고 있던 저는 제 가게를 차리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출근을 하여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 물건을 만들고 있는 것보다 조금씩 재료가 남지 않게 팔며 차차 양을 늘려가는 게 가게를 운영하는 데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수량과 판매 시간을 맞춰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일본 유학생 시절 자주 타던 자전거를 취미로 타기로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짐을 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혼자서 타는 건 맥이 빠져서 동호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범씨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 정도 많았고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죠. 자전거 동호회이다 보니 모임이 끝나면 당연히 집이 같은 방향인 사람과 시간을 더 가지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성범씨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주변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종종 가게에 들러서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 가게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할 일이 없는 퇴근 후 또는 쉬는 날에는 집 앞에서 만나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성범씨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평소 성범씨에 대해 호감이 있던 저는 바로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연애를 몇 번 해보았지만 그중 성범씨가 가장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외모와 성격 모두 다 좋았죠. 그런데 딱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바로 스스로 학력 콤플렉스가 있더라고요. 지방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남자친구는 무슨 말을 꺼내기 무서울 정도로 콤플렉스가 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 과거를 솔직하게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선아,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유학 가기 전까지는 뭐하고 지냈던 거야? 그냥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일본 유학 갔지. 대학을 갔어? 어디 대학? 그게 내가 무슨 대학을 다니다 중퇴를 했냐면 아니다, 미안. 내가 실수했네. 나도 누가 대학교 물어보면 엄청 싫어하는데 내가 너를 편하게 생각해서 실수한 것 같아. 말하지 마. 나도 그 기분 뭔지 알아. 사실 이름만 대학이지 우리가 다닌 대학이 진짜 대학인가? 수능 전부 다 찍고 무슨 등급을 받았던 간에 돈만 주면 입학할 수 있는 게 무슨 대학이야. 진짜 대학은 말하면 누구나 아는 그런 곳들이지. 정확히 말하면 나는 고졸이지. 결국 대학도 중퇴했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일하다 일본 유학 갔다고 생각하면 돼. 다행히 남자친구는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인지 말하기 어려워하는 저도 비슷한 대학을 나왔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론 지었어요. 오히려 그게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걸리긴 했지만 그게 다 남자친구를 위해서였고 또 엄밀히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 콤플렉스만 제외하면 성범씨는 저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가게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해주었고 고충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저도 딱히 남자친구의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았기에 연애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셨고요.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성범씨가 일주일에 몇 번은 저희 부모님과 마주칠 일이 있었고 그런 이유로 연애 초기 때부터 부모님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성범씨를 좋게 보셨고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성범씨가 안쓰러워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성범씨가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서 내주시는 음식을 식탁에서 먹고 있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먼저 성범씨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고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말이 나왔던 날의 다음 주 주말 남자친구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보통 남자들이 다 그렇듯 집안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 마음을 품고 내려가게 되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잔뜩 긴장한 채 어머님 댁에 들어섰는데 이제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셨는지 부스스한 머리에 세수도 안 하신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사실 엄청난 환대를 바란 것까진 아니었습니다만 인사를 드리러 찾아간다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맞아주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성범씨가 저와 사귀는 동안 자주 찾아오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성범씨가 집에 찾아오는 게 익숙했는데 그래도 손님이라며 항상 정돈된 모습으로 맞이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첫 인사날 그런 대접을 받으니 저는 어머님께서 날짜를 착각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주이선이라고 합니다. 전화로만 뵀었는데 정식으로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내려오느라 고생 많았겠다. 밥 안 먹었을 텐데 밥이나 먼저 먹자. 성범아, 냉장고에 찌개랑 반찬 있거든? 그것 좀 내놓고 있어봐. 엄마 세수 좀 하고 올게. 그때 또다시 제 귀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도 분명 냉장고에 있는 찌개와 반찬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지 계속되는 푸대접에 저한테 잘못을 찾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그런 어머님 모습에 당황을 했는지 수습을 해보려고 했죠.
엄마, 이선이 처음 인사드리러 왔는데 식사 준비 안 돼 있으면 나가서 식사하시죠. 아니, 밥 한 번 먹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냉장고에 반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나가려면 준비해야 되잖아. 나 귀찮기도 하고 배도 고프다. 어차피 한 식구 될 사람인데 뭐 어떠니? 솔직히 쟤 올 때마다 진수성찬으로 할 수도 없고 처음에만 잘 차려주다 나중에 평범한 상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괜히 오해도 할 수 있고. 원래 물건도 아예 안 준다고 하면 별 생각 없는데 줬다가 뺐으면 더 기분 나쁜 법이야.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당황스러웠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말씀처럼 저를 벌써부터 편하게 생각하셔서 가족처럼 대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어차피 밥이야 제가 하도 긴장을 한 상태라서 괜히 잔치상을 받았다 얼마 먹지 못해서 오해를 받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은 지난 듯한 반찬과 3명이 먹기에는 부족한 찌개, 찰기 없는 밥으로 대충 식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미리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간단한 호구조사 정도와 대화를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결혼 날짜, 식장 등등 나머지 것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딱히 저에게 궁금한 게 없는 건지 계속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내용도 아닌 일상적인 대화들로 말이죠.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 남자친구가 눈치를 채고 대화를 급히 돌리더군요. 근데 엄마, 이선희에게 궁금한 건 없으세요? 며느리 될 사람인데 궁금한 게 많지 않아요? 뭐, 성범이 네가 말했던 게 전부 아니냐? 대충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과자 같은 걸 만들어 팔고 있다고? 네? 비슷하긴 한데 과자는 아니고요. 디저트 종류로 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다니다 우연히 이쪽 일을 접하게 되어서 중퇴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요즘 애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는 것 같다. 겨우 과자 만드는 걸 배우러 일본 유학까지 가고. 그래도 다행이구나. 부모님께서 영 내놓고 키우진 않으셨나 보다. 아무리 가까운 일본이라도 유학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하기야, 고졸인 딸 시집이라도 잘 보내려면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는데 하는 말 족족 듣는 사람 불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력이야 남자친구도 비슷하게 알고 있으니 별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직접 공을 들여 만드는 디저트를 공산품 대하듯 말씀하시니 그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겨우 과자는 아니에요. 공산품처럼 막 찍어내는 과자가 아니라 값비싼 코스 요리에도 한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와 학원도 있어요. 일본에도 유명한 곳이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아우, 말만 번지르르 하지. 그래도 우리 나이 또래에게는 과자다, 과자. 그래, 거기 유학 갔을 때 수학이나 영어, 과학시험 보고 들어갔니? 요리하는 곳이니까 그건 아니긴 했는데 일본어 자격증과 면접을 보긴 봤어요. 그것 봐라. 그런 거는 우리 때도 있었어. 제가 제빵 학원, 내 친구도 거기 나와서 빵집에 취직했었고. 네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실컷 이야기해보았지만 결국 어머님께서는 저를 과자 부스러기 정도 파는 고졸의 여성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앞서 저에게 푸대접을 했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가 자신의 아들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남자친구가 속상한 제 마음을 알고 위로해줘서 참고 넘어가게 되었지만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진 않더군요. 속상한 마음에 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한 친구들이 한마디씩 말을 해주었어요.
딱 그거네 그거야. 나는 당하지 않았지만 내 주변에도 이선이 너처럼 당한 애들 많아. 어? 내가 뭘 당한 건데? 고졸 출신에 과자 판다고 무시받은 게 아니야?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어머니 벌써부터 너랑 기싸움하는 것 같아. 솔직히 네가 고졸이든 과자를 팔든 너희 둘이 서로 좋다는데 무슨 문제겠어? 반대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냥 처음부터 네 길을 확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나이 먹고도 유치하게 기싸움하는 시어머니들 정말 많아. 설마 했어요. 그리고 웬 기싸움인가도 싶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사이좋게 지내면 될 것을 무슨 이유로 기싸움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길을 죽이든 말든 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보면 시어머니가 그만두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연락도 자주 드렸고 상견례 약속도 잡고 말이죠. 그러다 어머님께서 저희 가게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어머님께서 올라오신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제 입장에선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좋은 마음을 품고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들어오기 전부터 어디 꼬투리 잡을 것 없나 훑어보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셔서도 제 인사를 받기보다 매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계셨죠. 어머님, 연락이라도 먼저 주고 오시죠. 그럼 제가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초행길이라 찾기 어려우셨을 텐데. 앉아 계세요. 제가 시원한 물 갖다 드릴게요. 그래. 근데 네가 내 앞에서 열변을 토한 것에 비해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네 남편 될 사람에게 침만 되는 거 아니니? 가게도 썰렁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지 물건도 없네? 어머님께서는 횡한 가게를 보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물론 시어머니 되는 입장에서 며느리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런 걱정이라면 저도 환영하겠습니다.